네, 7시 35분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하루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365일이 스승의 날이고 학생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사의 임용부터 승진까지를 확 뜯어 고치겠다. 교원 인사제도 개혁 의지를 밝히셨는데 어떻게 바꾸시려는 건지요? 또 왜 바꾸시려는 겁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정말 당당하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임용서부터 승진까지를 다시 한번 좀 제도적인 것을 살펴보자 이렇게 한 건데요. 네네. 이제까지 기계적으로 다 임용이 됐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얻고 임용고사 잘 보고 네. 성적 좋으면 그냥 이제 임용이 되고 이런 분들이 연수를 적절히 받으면 이제 또 1급 전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네. 교감 교장이 되는 그런 순서였는데 네. 교육계가 좀 더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선생님답게 인성이나 품성을 잘 갖추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근데 그런 뜻에서 이번 임용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된 거죠. 네. 이제 어떤 연수나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그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 품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수치화해서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제 네. 지금 선생님들의 무슨 동아리 같은 것도 있어서 네. 선생님들 스스로 노력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생님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과정을 다시 한번 손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것이 이제 현실적인 요구거든요. 네. 교육감님 말씀 들으니까 코레일의 최연애 사장이 그 자동 승진제를 폐지했다는 거 이거 큰 뉴스로 나오는 게 생각이 나요. 저 교육감님 전화 많이 받으셨어요? 제자들한테? 저는 이제 뭐 대학생들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별로 없습니다만 어제도 선생님들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보고 네. 이 경기도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어제는 아주 바쁘게 학부모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경기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학부모와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네. 이것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화해 조정을 그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아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그 활동을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네. 그걸 좀 만들고 또 실제로 피해당한 선생님들이 계신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치유와 휴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 해서 이번에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라는 그 교육감님 말씀 들으면서 언뜻 네. 학생 인권 조례와 맞서는 개념인가?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제 구민가에서 아이고 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을 그냥 발로 몇 차례 걷어차서 선생님도 그냥 피하니까 쫓아가서 때리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여튼 학생 인권 조례하고 맞서는 개념입니까? 일부 이제 보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더 중요한 건 역시 선생님들을 교실에서 보호해드리자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함부로 못하고 네. 다른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괜히 교원들에게 너무 압박을 가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네. 또한 더 중요한 건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간섭하거나 네. 이렇게 참여하는 문제도 좀 제재를 가하자 네. 이런 목적이죠. 그 교육감님 잘하실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참 기가 차죠. 그럼요. 요즘엔 뭐 이게 아이들의 경우도 이제 대개 이제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길러요. 그러게요. 이 아이들이 나오면서 버릇없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여전히 저런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보듬고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실 문화랄까 학교 문화를 바꾸면 네. 이런 문제가 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네.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고 한편으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얘기는 참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냐고 이렇게들 할 텐데요. 학생 인권 조례하고 이게 맞서는 개념입니까? 그게 저는 궁금한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학생 인권 조례는 실제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의 그 사회적 인격체로 우리가 보느냐. 네.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고 그런 인정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설 수 있게 하자는 거고요. 네. 이 교권조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학부모와의 관계라든가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성격은 다릅니다. 네. 지금 학부모가 과도하게 교권을 침해했다 그럴까 간섭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학교 안에 무슨 공동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학교 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자체적인 어떤 건 있었습니다만 이번 교권 조례 속에다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학부모 갈등 문제는 학부모 스스로가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교총 쪽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쪽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저도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네. 저희가 하는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 이름은요. 네. 이런 점에서 그 교원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우리가 보호하고 학부모들과의 간섭이 있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데 네. 실제로 선생님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학부모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 갈등의 내용도 학부모와의 갈등이 53%나 되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학생 인권 조례 만들 때 그때 이제 기억해 보면 교권 인권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 교권 보호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개념으로 저는 자꾸 생각이 돼서 네, 그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네. 하나의 반론으로 나왔던 것이죠. 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동기는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뭐 여러 가지 판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장맛이 바뀌었다고 그냥 항아리 깨자는 얘기죠. 그래요? 네.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5년 됐는데요. 네. 교육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와 제주도가 다르고 그 지역적 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의 수혜자들인 학부모나 학생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네. 정치적 간섭이 없이 정말 독립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교육감을 뽑자. 이게 네.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네, 네. 이거는 지켜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대안으로 이제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로 그렇게 그 선출직이죠.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를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경기도면 이제 도의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직선제가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럼요. 이거는 교육감을 괜히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정치권에 예속시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저는 남경필 도지사하고 아주 네. 런닝메이트 이상의 관계를 저는 가지고 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야만 교육 자체가 성장할 수 있고 네. 교육을 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저 스승의 날 맞이해서 선생님들께 편지를 보내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11만 명이나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제 편지를 직접 제가 사인을 해서 네. 보내드렸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도 충분치 않아서 제가 하나 오늘 모범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네. 고향에 가서 옛날 제 모교를 한번 방문해서 네.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합니다. 모교가 충청 네, 진천에 있는 상산초등학교인데요. 네, 네. 거기 저도 이제 교육자가 됐으니까 그러시죠. 가서 이제 네. 그런 걸 해서 저는 학생들이 좀 모교를 방문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저도 모교 그러니까 저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근데 이 대목 중에 하나가 참 좋아서 제가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스승의 세월은 기다림입니다. 대나무는 죽순으로 올라오기까지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준비하며 죽순에 새겨진 마디마디가 그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디고 힘든 아이도 저마다의 꽃으로 피어나고 푸른 잎으로 자라나도록 기다려주고 정성으로 가꿔줘야 합니다. 와, 명문입니다. 아이고, 잘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읽어주셔서. 아니요. 네. 그 진천 상산초등학교 또는 뭐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시면서 기억에
남는 스승님 계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학교를 한 27년 다녔는데요. 네. 그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니는 선생님이에요. 네.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이건석 선생님이라고 아하. 그분이 가졌던 그 넓은 마음, 네. 사랑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다림. 네. 그 선생님은 앞에서 야단친 일이 없이 우리가 변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분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졸업한 이후에도 쭉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선생님의 그 기다리는 마음, 네. 그걸 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죠. 그러시군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생각나거든요. 네. 신풍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아. 예. 고진성 선생님이고요. 네. 참 유난히 키가 좀 작으셨는데 마음은 얼마나 넓고 아. 뭐 심하게 야단치신 거 없이 사모님은 키가 좀 더 크셨어요. 네.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고진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네. 우리 인사해야지. 참 정말 우리에게 그 선생님을 넘어 스승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정말 오늘의 선생님들이 다 스승의 자리로 가서 스승의 날에 정말 그 칭송받는 그런 선생님으로 우리가 잘 모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스승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시 저 스승의 가장 중요한 뭐 덕목이 있다고 하면 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가 변화하도록 돕는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스승이 아닐까. 점수 잘 냈다고 해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더 곱게 봐주는 게 아니고 네.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똑같이 품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야말로 참 스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육감님 오늘 이제 스승의 날 맞이해서 교육자로서 내용도 담았고 또 이제 행정을 맡고 계신 분으로 또 담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진행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말씀이 전달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산초등학교 진천 잘 다녀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의 어른들이 스승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7시 47분입니다.